자, 일단은 대수랑 기하에 대해서 저희가 몇몇 예를 좀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게 네. 대수 부분은 원래는 진철쌤이지만 지금 네. 이제 지연쌤이, 그리고 기하는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이 문제들을 여러 어머니들께 하나씩 다 이해시켜 드리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라는 네, 부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 풀이를 하기는 힘들고 네. 소개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와 개념. 방정식을 풀고 싶은 문제인 건데 이게 여기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네요.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방정식 ax-b는 0. 이거에서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1차가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뭐 부정 혹은 불능의 방정식으로 접근할 A가 것인가를 0일 수도 있는. 네, 생각해야 되는 문제. 또는 자, 두 번째 이 유형들 보시면요. 방정식의 해의 합을 구하여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풀이 방법이 절대값의 정의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를 실제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혹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또는 보시다시피 복잡한 연산이에요. 학년이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실제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A 곱하기 B의 제곱 나누기 C 이런 걸 구하시오. 이렇게 뭐 그런 문제들까지도 나오기도 이렇게 하고요. 해놓고 여기에서 정말 조금 삐끗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다 알지만 답을 틀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고요. 문제를 읽지 말아주세요. 안 읽을게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읽고 답을 구하는데 3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거. 3분 동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답까지 내야 된다는 거요. 국어 문제 아닌가요? 이게 좀 많이 아이들 좀 힘들게 하죠. 또는요, 이제 사실 이게 부분분수 유형인데요. 이 부분분수가 원래는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냐면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2학기 과정이죠. 수학 하에서 유리식을 배웠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문제가 언제 적용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유리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단원에서 그냥 이게 이거거든? 이건데 이용해서 해봐. 이 말이 나왔으면 다행이에요. 그쵸. 이건 그나마 친절한 문제긴 하죠. 이거 개념을 응용하라고라도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안 써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반칙이에요. 또는 이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 평행한다 이런 거는 1차 함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걸 이제 경우의 수, 확률로 접근해서 답을 구해내라. 이건 이제 두 개의 단원이 좀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걸 거고요. 이제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게 창의사고력의 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연립방정식 푸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린 연립방정식 하면 가간법이나 대입법 같은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선 이 방법 말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풀이까지 하기는 좀 길죠. 근데 홀짝성을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만 첫 번째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얘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얘가 A 가지고 이제 묶으면 BCD-1 이렇게 돼요. 근데 357은 홀수거든요. 홀수는 거듭 제곱을 해도 계속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다 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홀수가 되는 거고 얘도 홀수가 되는 거죠. 이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줄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짝수가 되려면 BCD가 짝수가 돼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밑에서 같은 방법을 하면요. 여기는 BCD2로 묶었을 때 BCD가 각각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 돼야 되는데 모두가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연립방정식 자체를 풀 수 없어? 근데 여기서 그래요. 이 풀이는 그렇다고 치는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그동안 가간법이랑 대입법밖에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줘놓고서 갑자기 홀짝성으로 접근하라는 게 어딨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큰 배신은 자, 이 문제를 한참 고민한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 너무 모르겠어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애한테 마지막 선생님이 이 문제 정답은 답이 없다야. 아니 답이 없음을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라고 해놓고 그거 정말 진짜 반전이잖아요. 이 문제 답은 답이 없다다.
이거 철학 수업이 있는 철학 수업. 네, 비슷한 얘기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이제 뭐 네.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발기를 들라. 그러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형태들 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기하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기하는 어머니들 보시기 좀 편할 수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아까 질문들에서도 좀 남긴 내용 중에서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나 어떤 뭐 경시 쪽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하 내용 정리된 게 평면기하의 아이디어거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뭐냐면 사각형이 있다. 여기 각이 같다. 뭐 숫자들은 7, 4, 3, 6이다. 이때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이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풀지 x 곱하기 y 하다가 좀 심화까지 한 친구들은 연장선 그어서 뭐 메넬라우스 정리 그런 건가 이 생각도 하는데 막막합니다. 근데요 이 풀이가요. 자 이게 심화 문제 탄생이 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림도 완벽하게 이거 아마 복사해서 붙이면 일치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숫자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와본 거예요. 그 뭘 수정한 게 아니고 여기서 AB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남은 선분들의 양을 보겠습니다. 이런 선분들이 남았는데 PA, PD, PB, PC 딱 이 선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유형을 만들려고 어느 문제집이든 뭐 어떤 학교에서든 뭐 그런 압박이 좀 들어왔을 때 누구나 머릿속에서 뿅 하고 생각해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자료를 찾고 모아보서 그걸 변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경시의 하나의 이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숫자 대입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풀이 보면 여기에 요거랑 합동도 아니고 회전도 아니고 회전시켜서 좀 키워야 되는 닮음인 도형을 여기다 붙인 후 여기다 막 원이 그려짐을 알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원이 그려지는 중3의 설명도 가능하고 그냥 닮음으로만도 되는데 자, 이 어이없음. 이거 중2 문제입니다. 네. 블랙라벨의 중학교 2학년의 닮음에 나오는 문제예요. 네, 내신 대비할 때 공부해야 되는 문제집이죠. 이거를 제가 실제 기하 3단계 수업에서 이 평면기 아이디어 책을 다루는 거잖아요. 기하 3단계에서. 거기서도 이거 배울 때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건데 이런 내용. 자, 한 문제에서 너무 오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라벨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예전에 과학고 어떤 그 면접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이제 쉬운 버전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건 이제 경시 문제도 있지만 이미 시중 문제집에서도 이미 많이 보는 문제예요. 이거 이제 훨씬 심화 버전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비에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이거 복사를 잘못했네요. 요거 2-2 닮음에 있어요. 자, A급 수학 2-2 닮음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있고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을 얘 곱하기 얘를 ABCD로 표현을 하여라. 얘 곱하기 얘를 ABCD로 표현하여라. 이거 약간 심화까지 한 친구들은 아는 정리예요. 선생님 이거 설마 톨레미 정리예요? 근데 물론 2-2 정도를 심화를 한 친구들이 아직 경시급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한 3학년 정도 심화해야지 경시급도 이제 좀 맛을 보는데 이게 톨레미 정리라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유명한 이제 뭐 수학자입니다. 원에 관한 많은 정리들을 했는데 도형의 일부를 막 회전시켜서 여기다 만들고 하는 이만큼의 증명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두 대각선의 곱은 여기 써있죠.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은 두 쌍의 대변의 곱의 합과 같다. 즉 답이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예요. 이 공식. 이거 증명하려면 이만큼 내용을 다 유도해야 합니다. 닮음을 통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 좀 막막하죠? 자, 이거 빠르게 볼까요? 그림만 보세요. 똑같네. 자, 넘어갈까요? 자, 이거 제가 설명회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약간 성의를 보였어요. 무슨 성의 보이는지 보이세요? 그림을 내. 그림을 그래서 뒤집었어. 신유형이야. 그림을 뒤집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페르마의 점이라고 해서 페르마는 여러 뭐 수학적이거나 약간 과학적인 부분에서 거의 끝판왕처럼 맞아. 불립니다. 거의 이 사람은 진짜
외계인이거나 천재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찍는 감이 좋았거나 한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수학을 잘하긴 잘했다는데 정수에서도 거의 끝판왕으로 페르마의 어떤 소정리 내용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오일러 정리가 또 확장되는 거고 그리고 뭐 페르마 소수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마의 점이라는 게 예 합의 최소 어떤 삼각형에서 이거 길이 합의 최소가 되는 그 점을 찾아내는 이론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다 아시죠?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가는 거. 대칭, 최단거리 가는 거, 대칭해서 일직선 가는 거 지금 다 알거든요, 애들. 이거 자체도 쉬운 편의 문제는 아니지만 페르마는 도형을 60도만 딱 회전시킨 후 이 길이 합의 최소를 얻어내는 방식을 역사상 아무도 못했는데 페르마 한 명 한 건데 아이가 그걸 풀어야 해요. A급에서. A급도 이런 데서 그 이론을 갖고 온 문제인 거죠. 자, 그림만 봅시다. 와,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제목 자체가 경시급 이름이네요.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머리 꽉 맞는 꽃가를 쓴 그림이라고 좀 아이들한테 소개도 하는데 같죠? 그쵸? 같은 개념을 응용했습니다. 같아요. 피타고라스,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자, 이것도 제가 실제 수업할 때 기하 3단계에서 아이고, 네. 안돼 방송이 나오네. 네, 잠시. 네네네. 네, 뭐 방송이 잠깐 나오네요. 일단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소개할 때 여기 길이가 B인데 이때 BD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숫자를 4, 3 이렇게 준다면 이 문제 얼마나 문제집으로 문제 나오기 쉬워 보이냐. 그런 말을 실제 제가 그림에서 4, 3이라고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이번에 찾아봤더니 블랙라벨 문제집에 숫자가 저랑 상상이 똑같아. 숫자, 그러니까 이 그림의 비율을 새롭게 변형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복사하면 붙을 정도의 수준이 있죠, 그렇죠? 여기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여러 이거 센 수학이라고 하면 그것도 비스텝입니다. 네. 비스텝은 그래도 아이들이 풀만한 문제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에 나왔고 블랙라벨 3-2에서도 나왔네요. 같은 그림입니다. 원리는 정확히 동일해요. 이게 이등변임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이게 경시론인데 센 비스텝. 요즘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완벽하게 쉽기만 한 문제집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연산책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주 간단한 뭐 이따 문제집 정리해주. 오늘 내용이 기네요. 그런 문제집들도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자, 이런 그림. 자, 그림으로 보니까